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1월 20일 마지막 13주차 상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미가사자의 차가감 납부세액은 우리 이 절차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본 것과 같이 자, 그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납부세액만 많이 있을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율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대가입니다. 자, 만약에 공급가액이 4천만원, 그리고 부가치세가 400만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통상적으로 이 공급대가 안에 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해서 그냥 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10%를 더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공급대가는 얼마다? 그렇죠. 4,4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를 곱해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업종이 만약에 20% 그 부가가치율이 되는 업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20%라고. 자, 세율입니다. 세율은 동일하게 10%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자, 4,400만원. 자, 곱하기 부가가치율 20%. 자, 곱하기 세율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계산기를 또 열어봅시다. 4,400만원에 곱하기 0.2 곱하기 0.1 이렇게 하게 되면 88만원이라고 계산이 되어지네요. 이렇게요. 자,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자, 재고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세금계산서 그냥 세금계산서 세공제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매입이 한 2천만원 있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이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있었다. 네, 그러면 0.5%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2,200만원 곱하기 0.5% 여보. 다시 0.5% 곱하기 0.005 하게 되면 11만원이 되겠다. 그죠? 차가 많은 거 11만원. 자, 그리고 빼주는 거. 자, 우리 신카 발행 세액 공제. 자, 4,400만원을 우리가 신용카드, 그냥 일반 업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4,400만원에다가 곱하기 1.3% 0.013 그러면 57만 2천원.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없고요.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정 부가세액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이 88만원, 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세금제가 11만원, 11만원, 마이너스 신카발행공제가 57만 2천원 하게 되면, 자, 19만 8천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반 가세자라고 한다면 이 부가지세 400만원에서 또 요 매입세 200만원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이 신카 발행세 공제 57만 2천원을 한다면, 자, 일반 가세자라면, 자, 매출세액 400만원, 자, 매입세액이 200만원, 신카 공제가 57만 2천원, 그리고 나면 납부세액이 142만 8천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것만 보았을 때도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간이가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일반 가세자랑 이렇게 큰 차이가 좀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을 한다는 것은. 자, 누가 일반 가세자가 될 것이냐, 누가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일반 가세자는 면세가 아닌 모든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가 됩니다. 하지만 간이 가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한 사업자만 간이 가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기간은 일반 가세자는 1기와 2기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1기, 7월부터 12월까지 2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간이 가세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한 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기밖에 없습니다. 자, 증명서류 발급입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그리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여기에서 배웠죠. 네, 이러한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지만 소매 음식점 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게 되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 측면입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죠. 자, 매입세액입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세액 공제 방식으로 취합니다. 매입세액 전체를 빼주는 일반 가세자와 다르게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이 0.5%를 곱한 금액을 세금 계산서 세액 공제로 차감한다는 거. 이게 또 차이점이 있겠지요. 자, 더 중요한 거. 자,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이제부터는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이제부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점수 발행 공제 요거 똑같이 1.3% 들어갑니다. 예전에 뭐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은 뭐 2.6% 해준다는 규정들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 규정이고 이제는 동일하게 1.3%만 해줍니다. 자,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4,800만 원, 그러니까 공급 대가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납부 의무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 나는 일반 가세를 포기하고 싶다. 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원칙이 일반 가세자고 예외적인 게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유리한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몇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수업을 좀 종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보자. 이 문제를 다 풀었었나요? 차가감 납부세액 계산까지 다 풀어보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간이가세자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고 납부하고 간이가세자. 자, 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가? 자, 조기 환급 신고다. 그죠? 자,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죠? 자, 일반적인 환급 신고는 30일이지만 조기 환급은 그 반절 안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일이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자, 1번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경과 후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기간 이거 아닙니다. 신고 기한입니다. 자, 다시 자,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잘 보세요. 자, 1월과
2월을 합쳐서 우리는 조기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입니다. 그럼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 3월 25일입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의 환급이면 3월 1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라는 말이고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의 환급은 3월 26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네, 기한, 기간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기 환급 기간은, 자, 조기 환급 기간, 요거다, 그죠? 조기 환급 기간,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가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그죠? 네, 이렇게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그리고 가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의미하는 거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1월 가능하다, 2월 가능하다, 3월 가능하다, 그리고 7월 가능하다, 8월 가능하다, 9월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1월 더하기 2월 가능하다, 2월 더하기 3월 가능하다, 그리고 7월 더하기 8월 가능하다, 8월 더하기 9월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자, 가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은 동일하겠죠. 4월 가능하다, 5월 가능하다, 6월 가능하다, 그리고 10월 가능하다, 11월 가능하다, 12월 가능하다. 자, 그리고 4월 더하기 5월 가능하고, 5월 더하기 6월 가능하고, 10월 더하기 11월 가능하고, 11월 더하기 12월 가능한 거예요. 그죠? 좀 줄입시다, 이거를. 자, 요렇게 가능합니다. 요렇게. 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렇게는 가능한데, 예정 신고 기간과 가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특정 월을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더하기 4월, 요렇게는 안 됩니다. 요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6월, 7월 요렇게도 안 되고요. 그리고 9월, 10월 요렇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3월은 예정이고 4월은 확정 신고 기간에 들어가고, 6월도 확정이고 7월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월은 예정이고 10월은 확정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예정 신고 기간 중에 1월이나 2월을 해결해야 되고, 확정 신고 기간 중에 해당 월이나 2개월이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3번.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가사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건 틀렸다. 그죠?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다음 달입니다. 자, 요거 자, 예정 신고든 그리고 그 조기 환급 신고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잖아요. 그죠?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이렇게 말이 돼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네,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신고는 25일, 그리고 환급은 15일. 자, 이게 조기 환급이고 일반적인 신고는요.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신고는 25일 동일한데요. 환급 기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환급 기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4번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자, 요 표현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 자, 여기 조기 환급 대상에 보면 자, 세 가지 우리 살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요러한 사항이 된다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예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이제 우리 존표 입력하는 것들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자. 책 페이지로는요. 36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KLF 프로그램을 좀 열고요. 자, KLF을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KLF에 보게 되면 자, 이 회계관리 탭, 부가가치, 원천징수, 법인조정, 개인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개인조정 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전산세무 1급은 여기 법인조정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전산세무 2급은 원천징수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전산회계 1급은 여기 메인 매출점표 입력 있죠. 요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계관리 탭에서 그 전산회계 2급은 메인 매출점표를 빼고 여기 일반 점표 그리고 장부관리, 결산재무제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정기분 재무제표,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게 아니죠. 간단하게 입력을 하거나 조회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 메인 매출 존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보자.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부터.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실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메인 매출 존표 입력입니다. 용어를 왜 이렇게 만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방법입니다. 자, 구분란에 보면,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월일 입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일자 있다. 그죠? 월과 일자 있고, 자, 변경이 누르면 월과 월 사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일, 그리고 존표 번호. 자, 여기 보면 번호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존표 번호입니다. 자, 유형입니다. 자, 유형은 요겁니다. 자, 매출이었을 때 어떤 증빙 자료냐, 매입이었을 때 어떤 증빙 자료냐, 요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품목입니다. 자, 품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떤 세금 계산서라든가 또는 우리가 매입하고 매출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근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남겨주는 겁니다. 자, 수량과 단가. 자, 여기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 네, 여기에 정보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입니다. 자,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공급처명. 자, 여기 공급처명. 그리고 전자분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월과 일 입력입니다. 자,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5월 4일로 되어 있네요. 자, 5월 4일. 그러면 월과 일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과 일을 입력하는 거는요, 그 날짜만 보고 싶을 때 보는 것들이고요. 여기 옆에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5월달부터 5월달, 뭐 한 달치를 다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여기 8월,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을 월도를 전부 다 조회해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이 변경 버튼으로 일자별로 날카롭게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월도와 월도를 지정해서 넓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표 번호입니다. 자,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하나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전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자, 만약에 이 전표, 우리가 뭐 전표 번호로, 이렇게 어떤 뭐 구분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요. 자, 근데 만약에 전표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왼쪽에 체크를 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1월 1일 존표는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존표의 삭제입니다. 아셨죠? 네, 너무 쉽다, 그죠? 자, 유형입니다. 자, 존표를 입력할 때는 우선 매출과 매입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출과 매입을.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유형일 때 여기 매출 유형, 매입 유형 크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매출은 1로부터 시작해서 2로 끝나고 매입은 5로부터 시작을 해서 6에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세. 자, 11번 가세는 매출 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자, 51번 가세. 51번 가세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근데 앞에 가세는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51번 매입가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번 매출가세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월 1일입니다. 자, 요거 보자. 아이고. 자, 품목은 자, 매출 가세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이러한 분계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또 두 번째 1월 1일 날에 이번에는 51번 가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입력을 두고 1월 1일 날에 전표를 다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자, 요거를 1월 달 것만 볼게요. 자, 입력한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1번 매출 가세를 의미하고요. 파란색 가세는 51번 매입 가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11번을 보게 되면 요거, 그죠? 요거, 네, 51번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증빙을 받았느냐,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11번 가세, 51번 가세는요, 요거는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네. 그리고 12번 영세, 52번 영세는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면세는요, 계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자. 특이한 거 좀 빼고요. 자, 17번 카가는 자, 신용카드로 네, 카드 가세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신용카드로 가세가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것을 매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가세되는 제한한 용역을 결제해 주거나 이렇게. 자, 카면은 요거는 신용카드 면세입니다.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했는데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적용했을 때, 자, 카형은 거의 안 씁니다. 카형은 영세율이라면 이런 12번이나 52번은 들어가겠죠. 누가 이렇게 사업자들끼리 거래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겠어요. 하지만 이 카형은 신용카드인데 영세율일 때 이렇게 카형이라고 씁니다. 자, 현가는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랑 이렇게 현금 영수증 가세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 면세 이렇게요. 네. 24번 현령은 아무 의미 없겠다. 그죠? 그리고 21번 전자 이거는 폐지가 됐고요. 자, 그리고 건별. 건별은 우리가 증빙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어떤 간주 공급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부동산 임대업자들 그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이 건별입니다. 대형되는 그 우리 그 매입 유형은 없습니다. 자, 간입니다. 이거는 간이 가세자 매출인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수출입니다. 자, 수출은 1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거래고 그 외에 지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16번을 씁니다. 자, 수입입니다. 수입은 수입 세금 계산서 세관장으로 받았을 때 56번 금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자,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건은 건별의 반대입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면세가 적용될 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